안녕하세요 여러분, K맨입니다. 드디어 포드에서 그 F150 전기 트럭 아시죠? 라이트닝이라고 그 차 가격이 나왔어요. 모델 라인업하고.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추가되는 모델 라인업이 향후 몇 년 안에 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1차적으로 어떻게 판매를 하겠다는 게 나왔고, 저는 참고적으로 4달 정도 전에 라이트닝 트럭을 예약을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아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려고 지금 카메라를 켰는데요. 한번 보자고요. 일단 지금 오늘은 미국 사이트, 그러니까 미국에서 판매되는 그 기본 가격이라든가 옵션 가격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캐나다예요. 그래서 미국 사이트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 확실히 더 높은 금액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알고 있고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환율 차이 때문에. 그리고 옵션도 거의 같을 건데 아마 약간 아주 진짜 한 100%에서 보면 한 5%도 차이 안 나게,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날 정도로 거의 같은 옵션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일단 뭐 같이 보겠습니다. 보니까 트럭이 4가지 라인업으로 나오네요. 프로, XLT, 레리엇, 플래티넘. 4가지 라인업이 나왔어요. 그런데 XLT, 레리엇, 플래티넘은 포드 F150을 아시는 분들은 뭐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그런 라인업의 형태인데, 맨 위에 일단 리미티드가 없죠. 리미티드는 현재 처음에는 출시 안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베이스 모델 이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XL이라든가 일반 그냥 베이스 뭐 여러 가지 기존 F150에는 그런 이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프로라는 이름으로 딱 정해졌어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모든 트럭은 듀얼 모터가 들어가요. 뭐 이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듀얼 모터가 들어간다는 건 4륜구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앞바퀴 2개 연결된 모터 하나, 뒷바퀴 2개 연결된 모터 하나, 그렇게 2개고, 모터를 좌우 바퀴에 연결되는 모터는 나중에 안 나올까요? 엉뚱한 생각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스타팅 가격이 프로가 39,974불, US 달러예요. 그리고 XLT가 52,974불, 레리엇이 67,474불, 그리고 플래티넘이 90,000불이 넘어요. 98,774불.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여기에 대략 미국 기준으로 한 1,600불, 거의 1,700불 되는 그 데스티네이션 차지라고 해서 배달료죠. 그런 것들이 붙어요. 그건 반드시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딜러십마다 뭐 다큐멘테이션 피, 납피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도 붙고, 뭐 쓸데없는 무슨 차지 해갖고 뭐 몇백 불씩 또 붙고, 이거는 딜러시마다 다르고 주마다 다르고 다 다르니까요. 그건 참고하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프로 모델이 39,974불,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데스티네이션 차지가 들어가면 41,000불이 조금 넘겠네요. 근데 이게 기본 가격이에요. 근데 기본 가격이 41,000불 정도 되는 이 프로는 듀얼 모터는 기본인데 확장 배터리 팩을 더 키울 수 있는 옵션은 선택할 수가 없네요.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요, 배터리 팩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기본 용량, 하나는 확대된 용량이라고 하는데, 기본 용량은 최대 갈 수 있는 거리가 230마일. 캐나다도 마일 안 쓰거든요. 킬로미터 쓰는데 잠깐 볼까요? 230마일이면 대충 정확히, 뭐 아주 정확히도 아니죠. 230마일이면 370km 정도 되네요. 이게 이제 기본 배터리 팩이에요. 그리고 확장 배터리 팩 옵션으로 하게 되면 300마일까지 갈 수 있대요. 300마일이면 대충 482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본 모델인 이 프로 모델은 그 확장된 배터리 팩을 선택할 수 없어요. 기본 배터리 팩만 선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옵션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이퀴먼트 그룹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간 패키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프로에는 110A라는 이퀴먼트 그룹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선택 사양이 아니라 기본 사양이에요. 그래서 여긴 뭐가 들어가냐면 뭐 당연히 듀얼 모터 들어가고, 그리고 크루캡, 슈퍼 크루라고 하죠. 포드 F150 기준으로 보면 사람이 타는 공간이 뒷자리가 없는 것도 있고 뒷자리가 작은 것도 있고, 정상적으로 5명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캐빈, 좌석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거를 슈퍼크루라고 하는데, 슈퍼크루가 기본이고 다른 캡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트럭 베드, 트렁크죠. 베드 사이즈도 짧은 베드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 외형에 있어서의 그 선택 사양은 아직까지는 많이 없어요. 이거는 참고로 아시고. 그래서 하여튼 슈퍼크루, 그리고 포드 5 패신저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드 코파일럿 360 2.0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에 사고 예방을 위한 브레이킹 시스템이라든가 후진할 때 브레이킹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안전장치들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장치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에 들어와 있는 코파일럿 360 2.0 테크놀로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화면이 12인치 터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어요. 12인치 터치 스크린이 어떤 거냐면 포드 F150에 들어가 있는 그 큰 화면
있잖아요. 네, 그 큰 화면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계기판도 12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풀 디지털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픽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에 헤드라이트도 LED가 기본이에요. 푸드 F150 같은 경우는 좀 고급 모델로 올라가야 앞에 LED 헤드라이트가 기본인데, 이게 전기 트럭인 이 라이트닝은 헤드라이트도 LED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워 업다운 오프닝 프론트 트렁크, 그러니까 프렁크죠. 사실 저는 이게 가장 기대가 돼요. 뭐냐면 트럭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소소하게 장을 본다거나 어디 가서 뭐 물건을 실는다거나 할 때 이런 거를 사람이 타는 공간에 실지 않고 트렁크에 실고 싶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김치 이런 거 잘못하면 냄새 날 수 있으니까 그 트렁크에 그런 짐을 실으려고 하면은 그 넓은 곳에 횡한이 좀, 그렇죠, 별도 수납 공간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타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은 한 좀 애매해요, 실기가. 그런데 라이트닝 트럭은 아무래도 전기 트럭이니까 앞에 후드 안에가 또 프렁크, 하나의 트렁크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용량이 상당히 커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타이도 쉽게 할 수 있고 작은 물건들을 쉽게 배치할 수 있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아직 실물을 본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픽업 트럭하고는 다르게 이 프렁크 사용의 용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라이트닝 트럭은 사람 손으로 열고 닫는 게 아니라 모터가 달려있는 그 후드를 이용해서 열리고 닫히고 한다니까요.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거 사실 손으로 하려고 하면 되게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 휠 타이어는 18인치 휠이 들어가고, 타이어는 얼터레인 타이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AT 타이어라고 되어 있어요. 올 시즌 타이어겠다. 얼터레인은 아니고. 오프로딩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AT 하면 얼터레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올 시즌 타이어로 보여요. 그리고 제너레이터가 하나 달려있죠. 온보드 파워 시스템인. 근데 2400W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옵션으로 9600W까지 늘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2400W만 돼도 캠핑용 냉장고를 사용한다든가 뭐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에는 어떤 옵션을 추가할 수 있냐면, 트레일러를 묶었을 때 견인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좀 재밌는 게 있어요. 토잉 패키지 말고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패키지에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면 인디비주얼 트레일러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커스터머 플레이스드 트레일러 카메라, 이게 돼 있어요. 그게 960불짜리인데 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거는 차 만드는 공장에서 인스톨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딜러 인스톨레이션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부품이 딜러한테 가서 딜러가 인스톨을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별거 없어요. 타이어 안에 공기압 재는 그 센서 있죠. 그 센서를 달아주는 시스템이 옵션으로 가능한데, 이게 몇 개까지 해주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일러 바퀴가 2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심지어 6개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근데 4개까지는 해주려나요? 근데 개수가 안 써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커스터머 플레이스드 트레일러 카메라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보통 견인할 것을 딱 묶은 다음에 후진 기어를 넣으면 트럭의 뒷모습만 보이지 트레일러 뒷모습까지 보려면 별도의 카메라를 장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라이트닝에는 옵션으로 그 카메라를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위치할 수 있게 인스톨레이션을 해주는 이런 옵션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에요. 스토리지 박스라든가 배드트리라든가 툴박스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휠 락 시스템, 도난 방지 장치죠. 이런 것들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뭐 휠 타이어를 더 크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어떤 옵션은 없어요. 그리고 이 베이스 모델인 라이트닝 프로에는요, 바닥이 비닐로 되어 있습니다. 블랙 바이닐로 되어 있다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이 아니라는 거죠. 청소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포드 트랜짓이라는 밴을 가진 적 있잖아요. 근데 그 바닥이, 그것도 일종의 바이닐이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건데 상당히 매끌매끌거리고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되게 질 낮아 보이고. 그런 거 넣진 않았겠죠. 사진으로 보면 나쁘진 않은 것처럼 보여요. 이 정도면 퀄리티가 아주 떨어져 보이지는 않지만, 포드가 원래 퀄리티가 좋은 그런 재질을 쓰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미끄러워 보이긴 하네요. 근데 요거를 위에 얹을 수 있는 매트가 별도로 나온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직 뭐 옵션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저는 라이트닝 제가 주문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옵션도 선택할 수가 없는 그냥 트럭 주문만 됐고, 제 순서가 되면 아마 제 차를 만들기 전에 어떤 옵션을 할 거냐 문의가 올 거예요. 저는 이 베이스 모델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사는 이곳에 이 정도 가격이면은 그 정부 지원금이나 이 주정부 지원금이 다 포함이 돼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최대 8,000불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8,000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게 한 4만 불 초반 되니까 캐나다 오면은 글쎄요, 한 4만 불 후반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면 한 4만 불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한국 돈으로 하면 대략 한 4천만 원 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물론 텍스가 들어갑니다. 텍스
아시겠지만 여기는 4만 불대면 12%, 차값 별도로 내야 되는 돈이에요. 네, 그렇게 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프로인 이 베이스 모델하고 그 나머지 모델하고 외관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보면 이 앞에 이 일자 라이트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프로에는. 이건 나중에 만약에 원하면은 애프터마켓이고 사다가 연결 가능하겠죠? 아니면 다른 모델 거 사서 할 수 있게 해놨을라나요? 아무튼 저는 기본 모델을 살 거로 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평소에 뭐 승용차처럼 타고 다닐 건 아니고 주행 가는 거리가 대략 한 300km 좀 넘는 정도 수준이니까 370km면 뭐 웬만한 여기서 주행하는 건 전혀 문제 없겠는데요. 당장 제가 또 트레일러 끌 일은 없기 때문에 라이트닝 트럭이 나왔을 때 주행 거리를 생각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트레일러를 묶었을 때일 것 같아요. 그게 캠핑 트레일러든 뭐 어떤 거든 분명히 무게가 확 늘어나면서 주행 거리가 엄청나게 짧아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차에 대략 한 5,000파운드 되는 트레일러를 묶고 주행을 했더니 뭐 연비가 200km도 안 나오더라. 풀로 충전했을 때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사실 실제 라이팅이 나왔을 때 정말 그 정도의 배터리 파워가 나올지 이거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다행히도 트레일러를 뭐 묶고 다닐 예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주행 거리면 충분할 거라 생각을 하고 근데 캠핑카나 이런 거 묶고 다니실 분들은 이 정도면 좀 많이 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을 선택할 건데 그럼 외관을 한번 보게 되면 색상이 이게 검정 부분이 많구나. 앞에 그 라디에이터 그릴도 그렇고 범퍼, 뒷범퍼 이런 부분이 그냥 검정색으로 떨어지네요. 그 기본 모델에는 이 뒷유리가 열리는 부분이 없네요. 통유리로 되어 있고 뭐 이것도 뭐 상관없고 그리고 선루프도 옵션으로도 선택을 못하고 뭐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전 다 상관없어. 없으면 아쉬울 거면서 그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그레이 계통의 컬러나 검정 계통의 컬러가 가장 제가 살려고 하는 이 프로 베이스 모델에는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면 검정 파트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래 괜찮아 보인다. 네. 뭐 이 정도면 괜찮죠. 이 정도의 옵션을 아마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다른 모델 한번 볼까요? 자 이제 XLT 레리엇 있죠. 플래티넘 보면 또 여기에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플래티넘은 기본적으로 롱 레인지 배터리가 들어가요. 차도 그래서 9만 불이 넘게 시작을 하고 비싸요 사실. 근데 프로 베이스 모델의 가격은 요즘 그냥 MSRP 기준 그러니까 권장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보면 포드 F150의 하위 모델의 아주 고급 옵션에 비해서도 별로 뒤처지지가 않는 정도의 가격이에요. 괜찮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격도 사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비싸죠. 비싼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XLT랑 레리엇을 보면 XLT는 시작 가격이 52,974불 거기에 뭐 한 1,700불 주면 한 55,000불 되겠네요. 54,000불 후반. 이러면 일반 F150 XLT보다 훨씬 비싸게 시작하는 가격은 맞아요. 거기에 그 배터리 팩을 늘리면 72,000불부터 시작하네요. 와 이거 거의 75,000불? 74,000불 이 정도 되는 가격인데 XLT가 이 가격이면 난 레리엇 사겠다. 그죠? 레리엇의 배터리를 높여볼까요? 레리엇 배터리 높인 거하고 불과 뭐 한 5,000불 차이 정도밖에 안 나네요. 이러면 레리엇 사지. 왜냐면 레리엇은 기본적으로 가죽 시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XLT의 배터리 용량 높은 거 살 바에는 차라리 레리엇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XLT도 들어가 보면 배터리 팩 선택할 수 있는 부분 보면 이퀴먼트 그룹을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본으로 311A가 들어가요. 311A는 뭐 360도 카메라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시그니처 프론트 라이팅 제가 말하는 그 중간에 라디에이터 그릴 위로 일자로 쫙 들어가는 라이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러닝보드가 들어가게 되고요. 8방향의 전동 조절식 1000시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인테리어 워크스페이스 이건 뭐냐면 여기 원래 기어 노브 위치 자리에 랩탑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표면화가 되어 있는 기능이 들어간 거죠. 이건 뭐 F150에도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가죽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뒷유리에 이게 프라이버시 글라스라고 해서 어두운 틴트된 글라스가 들어가고 성해 제거 열선이 들어가네요. 그럼 기본에는 없단 소리네. 기본형에는 그냥 휑한 유리가 들어가나 본데요. 뭐 썬팅하면 되지 뭐. 그리고 킬리스 엔트리 키패드 이건 뭐 포드 차에 많이 들어가는 박스 링크 그리고 리어 언더시트 스토리지 bin 그러니까 뒷자리 의자를 이렇게 젖히면 뭔가 스토리지 할 수 있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9,500불 돈 1,000만 원 되는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휠이 20인치로 올라가게 되고 코파일럿 이것 한번 봐야 돼. 이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있네요. 여기에 들어가는 코파일럿 어시스트 2.0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스탑 앤 고 그러니까 정지에서 출발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옵션 가격이 거의 1,000만 원 돈 올라가는 거예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방향의 시계 그러니까 허리 뭐 요추 받침대라든가 아니면 척자면이 앞뒤에 높낮이 조절이 별도로 가능한 거고 이런 것들 정도의 차이죠.
이 옵션을 해도 XLT에는 모니터가 그냥 12인치짜리가 들어가네요. 원래 이 15.5인치짜리 가로형 긴 거가 옵션으로 들어가는데 XLT까지는 그게 선택이 안 되나 봅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좀 전에 그 프로 베이스 모델에서 본 토잉 패키지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다시 기본적으로 내리면 갑자기 앞에 라이트 빼놓고는 베이스 모델하고 별 차이가 없는 듯이 보이네요. 포드가 언젠가부터 이 옵션의 어떤 차이를 애매하게 기분 나쁘게 선택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XLT의 3mm-A에 좀 전에 말한 그 1000만원짜리 옵션을 하게 되면 뒷유리도 열리는 옵션이 되고,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약간 뭔가 이렇게 무늬향이 들어가 있어요. 프로 베이스 모델은 그냥 민자였는데 휠 모양은 너무 전기차스러운데요. 20인치 휠 모양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옵션이 많이 없네요. 생각보다 처음 모델이라 그럴 거라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옵션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그 브레이크 악셀 페달이 전동으로 조절 가능하고, 바닥이 카펫 재질로 되어 있고 그 카펫 플로우 매트도 주고요. 그래도 세세하게 보면 확실히 그 기본형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안전장치, 우리가 말하는 앞에 사고 위험 방지 시스템, 그리고 뒤에 후진할 때 사고 나는 위험 방지 시스템, 이것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XLT까지 봤죠? 그러면 얼른 레리엇 볼게요. 레리엇 같은 경우는 기본 배터리일 때 시작 가격이 67,474불, 그러니까 대략 뭐 한 69,000불 정도 되네요. 이거 비싸요. 일반 F150 레리엇보다는 스타팅 가격이 비싼데 뭐 전기차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레리엇은 차 외장 컬러를 몇 개 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2개 정도가 더 선택이 가능하네요. 근데 뭐 아주 특별한 컬러가 있다기보다는 약간 튀는 색깔 전반적으로, 그리고 범퍼의 바디 컬러가 그대로 재현이 되기 때문에 레리엇부터는 확실히 좀 고급감은 느껴져요. 그리고 뒷유리 열리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뒤에 테일라이트도 일자로 딱 구성이 되어 있죠. 이쁘죠? 레리엇은 그래도 이쁘다, 그죠? XLT보다는 티가 나네요. 그리고 양쪽에 파킹 센서도 다 들어가 있고요. 옵션이 좋아요. 레리엇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퀴먼트 그룹이 선택이 안 되네요. 정해져 있어요. 510A라고 해서 일단 모니터 시스템이 15.5인치 세로용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 뱅앤올룹슨 오디오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와이어리스 폰 차징 시스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테일게이트도 자동으로 업다운 할 수가 있고, 내리는 것도 올리는 것도 다 좀 전에 봤듯이 뒤에 트렁크에 일자 라인에 라이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시트도 가죽 시트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 프리미엄 레더 랩으로 돼 있어요. 조향장치에 그 고급 가죽이 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팅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파워 폴딩이 가능하고, 좀 전에 말했듯이 리어 윈도우 달려 있고요. 인테리어 앰비언트 라이팅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손잡이라든가 도어 포켓 이런 데 라이트가 들어가 있다고 예상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거라지 도어 오프너. 근데 사실 트럭을 차고 안에 넣는 사람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 특별히 크게 사용된 옵션 아닐 거라고 보이고, 휠은 20인치가 기본입니다. 다른 선택 사양이 없어요. 타이어는 150불을 더 주면 얼터레인 타이어가 장착이 되네요. 이건 좀 재밌다. 얼터레인 타이어가 들어가고, 이번에 이 F150 그 라이트닝 트럭은 보니까 오프로딩 관련된 옵션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레리엇에도 뭐 특별히 어떤 레리엇만의 옵션이 더 있다라는 건 느껴지지 않아요. 이거 자세히 보지 않고 오늘 그냥 대충 둘러보니까요. 나중에 한번 좀 더 자세한 옵션 설명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하고 또 보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플래티넘입니다. 가장 상위 레벨이에요. 기본적으로 플래티넘에는 22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이 타이어는 그냥 올 시즌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얼터네이트 아니고. 휠도 모양이 이거 하나예요.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별도로 원하면 뭐 다른 휠을 직접 선택해야 되겠네요. 자, 외모를 보게 되면 레리엇하고 아주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휠이 22인치 들어간다는 거. 그 정도가 가장 큰 차이네요. 리미티드 옵션은 F150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트렁크에 알루미늄 이런 느낌의 이렇게 플래티넘 리미티드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근데 라이트닝의 플래티넘 라인업에는 그게 없네요. 그냥 F150 딱 써 있는. 진짜 이렇게 나오나요? 플래티넘인데? 이게 이 포드 사이트라도 막상 차가 나오면 좀 다른 것들이 있어서요. 확신을 못하겠네. 아무튼 플래티넘에는 그 확장된 배터리팩이 들어가서 최대 480km까지 한 번 충전해서 주행이 가능하고, 어떤 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나 보면 레리엇에 들어가 있는 기능에 22인치 들어가 있고, 포드 코파일럿 360 액티브 2.0 위드 포드 블루 크루즈, 여기까지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스탑앤고 기능까지 있는 얘기인데요. 액티브 2.0 키처럼 전화로도 가능하다고 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포드 다른 차도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전화로 시동 걸고 이런 거 문 열고 잠그는 거 다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한번 찾아봐야겠다. 자동 파킹 시스템이 들어가 있네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기존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자동 주차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액티브 램프를 썼구나. 그렇습니다. 그게 차이점이고,
토 테크놀로지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맥스 트레일러 토 패키지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거는 다른 라인업에서는 다 옵션으로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트레일러를 묶고 그 트레일러를 움직일 때 필요한 것들의 어떤 센싱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사고 방지 시스템, 그리고 후진할 때 쉽게 후진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첨가가 된 거예요. 이런 자세한 기능들은 나중에 한번 제가 푸드에서 배포되는 영상이 나온다거나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글로만 나와 있어서 이게 얼마큼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프로 트레일러 히치어 시스템 풀 펑셔널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22년 가을에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 옵션을 선택해도 100%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걸로 보이네요. 당장은. 하여튼 보면 트레일러 브레이크 컨트롤러 들어가 있고, 온보드 스케일이라고 해갖고 무게 재는 부분이죠.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트레일러 리버스 가이던스도 들어가 있고, 이건 하여튼 나중에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이 플래티넘에도 기본적으로 액세서리 옵션 정도밖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파워 러닝보드 이런 것도 없네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나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정보 보조금도 타고 싶고 해서, 그리고 제가 트럭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고급감을 사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기본 모델을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 마음이 변할 수는 있겠죠. 지금은 당장 그렇다는 얘기고. 아무튼 오늘 짧게나마 포드 미국, 저는 캐나다 살고 있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차를 팔겠다, 라이트닝 트럭을 이렇게 팔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훑어보는 시간 가져봤고, 다시 정리하면 크게 4가지 라인업, 프로, XLT, 랠리업, 플래티넘. 그 중에 배터리 팩이 2가지 옵션이 있는데, 기본은 230마일, 대략 한 370km까지 한 번 완충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고, 그리고 확정된 배터리 팩을 옵션으로 선택하게 되면 최대 480km까지 갈 수 있는데, 그 기본 베이스 모델인 프로 라인업에는 그 옵션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의 아주 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차 가격은 4만불 초반부터 39,900불 나와 있지만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데스티네이션 찰지가 무조건 붙어요. 그러니까 한 41,몇백불부터 92,000불 정도까지 되어 있고, XLT에 확장된 배터리 팩을 살 거면 랠리어에서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저것 다시고 난 제일 좋은 거 살래, 그럼 플래티넘 사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차는 이 사이트에는 60개월로 했을 때 미국에서 그냥 딱 플래티넘 차일 경우에 차값이 92,569불이고, 이걸 60개월 할부로 했을 때 1,573불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운페이가 거의 10,000불 할 때, 다운페이를 영으로 하면 1,774불 되는데, 여기에 텍스가 별도로 붙는 거예요. 텍스는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산하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자, 오늘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기대되네요. 제 차는 언제 만들어질지. 아무런 소식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